혈당 수치 285, 정상의 2배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요.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46세 직장인 정우. 책상 앞에서 10시간, 퇴근하면 소파에서 3시간. 그게 그의 하루 전부였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3년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무릎 연골 손상. 걷는 것조차 30분이 한계였다. 달리기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재활 전문의의 말은 현실과 너무 달라. 조금씩 움직일수록 무릎은 더 부어오르는데 어떡하라고. 혈당은 오르고 무릎은 아프고 정우는 점점 코너로 몰리는 느낌이었다. 이대로라면 약에 의존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포기 직전이었다. 의사 말처럼 운동을 못하면 인슐린 외엔 답이 없는 걸까? 정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2억 명의 당뇨 환자 중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 정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운동 불가, 식단 조절 한계, 약 부작용. 이 세 가지 벽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우는 포기 전에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 3일 만에 무너졌다. 두 번째, 수중 재활 운동. 무릎에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수영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무릎의 무리였다. 세 번째, 혈당 강화제 용량 증가. 약은 혈당을 잡았지만 온종일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쏟아졌다. 계피차 마셔봐. 여주가 좋대. 단식하면 혈당 낮아진다더라. 모두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혈당 측정기를 들었다. 손가락을 찌르고 화면을 봤다. 숫자는 306이었다. 정우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혼자. 창밖엔 비가 내렸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운동 못하는 당뇨 환자 어떻게 혈당 낮춰요? 수백 개의 결과가 쏟아졌다. 대부분 쓸모가 없었다. 크롤을 내리다 멈췄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물 목욕, 운동 효과 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넘기려다 무언가에 이끌려 클릭했다. 영국 대학 연구, 학술지 14명 실험. 숫자들이 눈에 박혔다. 목약 후 혈당이 운동 후 혈당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정우는 화면을 3번 읽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 운동과학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몸을 뜨겁게 만드는 것, 운동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연구팀은 14명의 남성을 섭씨 40도 온탕에 1시간 동안 몸을 완전히 담그게 했다. 그리고 같은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1시간 타는 실험과 비교했다. 결과가 나왔다. 목욕 1시간 30분 걷기와 같은 칼로리 소모.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79.5% 더 높은 에너지 연소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혈당이었다. 자전거 운동 후 혈당 5.6기 8.0, 목욕 후 혈당 4.9 7.7. 목욕이 운동보다 혈당을 더 낮췄다. 왜일까? 비밀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있었다. 바로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존재였다. 들어본 적 없어도 당신 몸 안에 이미 있다. 열 충격 단백질, 영어로 히척 프로틴. 세포가 강한 열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특수 단백질이다. 운동할 때도 생긴다. 피부에 열이 가해질 때도 생긴다. 즉, 뜨거운 목욕은 운동과 동일한 세포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열 충격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시작한다. 연구 그래프를 보면 더 놀랍다. 목욕 직후 열 충격 단백질 수치가 운동 직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측정됐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연구 책임자 스티브 포크너 교수는 말했네. 운동을 하지 못하는 당뇨 환자에게 열탕 치료가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내 손이 떨리는데. 다음 날 밤, 정우는 욕조에 물을 채웠다. 40도. 온도계를 확인했다. 처음으로 목욕이 실험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몸을 완전히 담갔다.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마치 온천에 온 것 같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1시간 후 욕조에서 나와 혈당을 쟀다. 312에서 271로.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이틀째, 셋째 날, 매일 밤 40도 온탕, 1시간, 규칙이 생겼다. 이상하게 기다려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혈당 평균이 290에서 255로 내려왔다. 정우는 다이어리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2주째,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공복 혈당이 처음으로 200 아래로 내려갔다. 정우는 혼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몸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40도 뜨거운 물이 피부를 자극하면 세포들이 비상을 선언한다. HP70이라는 단백질이 혈류로 분비된다. 이 단백질이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혈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한다. 3주째, 정우의 몸이 달라졌다. 피로가 줄었다. 잠이 깊어졌다. 무릎 통증도 약간 덜한 것 같았다. 4주차, 정우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혈당 검사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정우 씨 이거 맞아요? 당화혈 색소가 1.2포인트 떨어졌어요. 3개월치 수치인데 뭘 하셨어요? 목욕이요? 목욕? 정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네,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목욕이 운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욕은 하나의 진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운동이 좋다는 건 모두 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 너무 바빠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조건은 세 가지다. 섭씨 40도, 최소 30분, 반신욕.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열 충격 단백질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생산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먼저. 심장질환자, 임산부는 고온 목욕을 피해야 한다. 정우는 지금도 매일 밤 욕조에 몸을 담근다. 처음엔 절박함으로, 이제는 습관으로. 그리고 그 일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다. 과학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다. 욕조 안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을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혈당 관리는 당신 생각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욕조에 물을 채워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목욕 온도 1도 차이가 만드는 결과를 다룹니다. 38도와 42도,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놓치지 마세요.